그래서 버핏조차도 최근 20년 동안 그렇게 좋은 수익을 내진 못했다. 재산의 90%는 S&P 500 인덱스에 투자해라. 그리고 나머지 10%는 미국 당기국채에 그냥 넣어놔라. 오늘 시간 바로 지혜롭게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책에 대한 저자 제가 가벼운 소개만 드리면 네. 말씀하신 대로 도합 112년 경력의 투자 구루,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자산 증식의 비법이 이 책에 담겨 있다는 건데 네. 그 버터 말켈은 58년 투자 경력이고 눈을 가리는 원숭이가 다트를 던져 선정한 주식 종목이 전문가가 선정한 종목보다 수익률에서 앞선다는 네. 랜덤워크 투자 이론의 주창자로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재직 중이시고, 또 다른 공동저자 찰스 앨리스 분은 54년 투자 경력에 연간 22조 원을 운영하는 예일대 투자위원회 위원장,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뱅가드 그룹의 이사를 역임하신 이 두 분들의 대표적인 연구 주제가 시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네. 그리고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가능한가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시장을 예측할 수 있나요? 없죠. 예. 만약에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나왔다면 네. 전 세계 부를 다 거머쥐었겠죠. 예. 근데 어떻게 너무, 보면 네. 굉장히 많은 방송에서 어떤 분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 이야기에는 뭐 현재까지 상황에 대한 리뷰 및 점검도 있지만 네. 향후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수많은 그런 것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예측 정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예. 그런 시장에 대한 예측 정보 사실 쏟아지고 있는데 네.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측 정보가 쏟아지는 건 네. 예측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쵸. 수요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걸 알아야 돈을 벌죠. 네네네. 그게 왜 그걸 궁금해하냐면 네. 두뇌가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인류의 역사가 보통 뭐 20만 년, 30만 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30만 년 역사 그 기간 동안 살아남은 종족들이 현생의 인류잖아요. 그럼 그 인류들이 어떻게 그 옛날에 동굴 속에 살면서 살아남았냐면 예측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번개가 치거나 네. 동물들이 갑자기 새들이 날아가면 네. 태풍이 오나? 그렇지. 무서운 동물이 오나? 네. 이걸 예측을 하고 그걸 적절하게 대피를 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뱀이 기어 나오면 네. 일단 피해야 되잖아요. 네. 저 뱀은 위험할 것 같아 라는 예측, 그렇죠. 전망, 그리고 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씨를 뿌리니까 갑자기 뭐가 자라났어. 먹으니까 맛있어. 또 씨를 뿌리면 가을에 뭐가 자라날 것 같아. 이거 예측하고 전망하고. 그렇죠. 누적된 경험으로 인한 예측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예측을 하는 사람들의 유전자가 현재까지 내려온 거죠. 네. 그래서 당연히 경제든 금융이든 이것도 예측하고 싶어 하죠. 네. 그리고 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뭐 그런 일 많이 하실 거예요. 네. 뭐 내년 판매량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뭐 구독자 수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궁금하시고. 네. 예측은 본능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시장의 그 경제나 금융에 대한 예측 수요가 있으니까 네. 누군가는 그걸 공급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시장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든 틀리든. 예. 그럼 그 예측 정보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 정보를 내가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써서 되는 정보도 있고 네. 안 되는 정보. 그러니까 시장에는 항상 신호하고 소음이 같이 그렇죠. 다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건 신호고 네. 어떤 건 소음이에요. 어떤 건 신호고 어떤 건 소음인데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거는 신호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 자체가 소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저 전문가는 말하는 게 신호인지 소음인지를 네. 늘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는데 네. 일단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을 믿고 따라가야 할 건지 아니면 그 말은 그 말대로 듣고 그럼 나의 판단은 나의 판단대로 하고. 예, 그래서 예측을 찾아다니는 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뭐 옛날에 이제 그 바루라고 있었어요. 네. 바루라는 사람들이 점을 치는데 네. 양의 그 창자를 빼내가지고 네. 그 모양을 보고 네. 뭔가를 점을 쳤는데 뭐 어떤 그 제이슨 츠바이크라는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분이 쓰신 책에서 네. 바루들이 하는 거랑 현대 그 금융 경제 예측가들이랑 틀릴 게 없다 라고까지 이제 비판을 했는데 뭐 그 정도까지 비판 받을 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이코노미스트라든지 네. 뭐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의 이제 전망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쵸. 제가 아는 분들도 힘들지. 전망이 직업이니까 하긴 하는데 네. 최대한 잘 맞추려고 노력은 하는데 10번 중에 한 번만 틀려도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받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도 틀린 걸 알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게
계속 나오고 있다. 아, 그렇게 봅니다. 책에도 보니까 이 신호와 소음 중에서 네. 오히려 좀 그런 많은 예측 정보를 소음으로 좀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네. 나온 문장이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하스 경영대학원의 필립 테틀록 교수는 경제 예측에 대한 가장 전문적이고 규모가 큰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는 25년간 300명의 전문가가 예측한 82,000번의 시장 흐름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의 예측은 무작위 추측을 간신히 이기는 수준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명한 전문가일수록 예측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답은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모든 시작 예측을 무시하면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과 돈도 절약된다. 뭐 저는 이 말이 공감이 가기도 하지만 또 너무 또 시장 예측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네네. 어떠세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예측을 하는 거는 이제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네. 뭐 이렇게 자연에서 이제 진공 상태를 놔두지 않잖아요. 그렇죠. 진공 상태가 되는 순간 뭔가 공기가 들어가던 네. 물이 들어가던 하듯이 사람들도 이 무작위한 그 상태 자체를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원하고 아, 그 예측대로 되겠지라고 하고 뭔가 행동을 취하고 거기서 안심을 네. 사는 거죠. 가장 많은 그 안심을 사는 행위가 이제 보험이에요, 보험. 아. 네, 보험이고 왜냐하면 내가 암이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니까.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보험 암 발생률이 3분의 1인 거 아세요? 네. 3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암에 걸립니다. 통계적으로. 네, 그건 이제 통계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보험으로 이제 그 안심을 사는 건데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괜찮은데 더 위험한 그 안심을 사는 게 그 자녀 교육비죠. 자녀 교육. 네. 왜냐하면 부모들이 아이가 학원 간다고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원래 잘하는 애들. 네, 확률이 조금 높아요. 조금. 예, 근데 부모가 안심을 사죠. 네. 아, 난 학원을 보냈기 학원 때문에 보냈어. 아이한테 할 거 다 했다. 네. 나머지는 난 모르겠다. 약간 이런 그 안심을 사는 행위인데 네. 근데 예측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측에 네.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불안한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본능이다. 그럼 그 예측을 얼마나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네. 그 예측 중독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하거든요. 자꾸 예측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의존하려고 하는 그게 중독이잖아요.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다 마찬가지인데 예측도 중독이 있는데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측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면 됩니다. 예측을 하지 않고 투자하는 방법. 예. 그게 뭔데요? 그 이 책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식 매매 중독자들이 네. 이게 두 가지 조언을 하고 싶다. 그 다음 구구를 찾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이 누군지 찾지 마라. 그 모두 전부 다 이제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정말 핫하고 정말 올라갈 것을 찾고 싶어서 그쵸. 그걸 찾으려면 예측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계속 실패하니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들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제 얘기만 해놓고 네. 문제만 던져놓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이 책에서는 솔루션을 제시를 해줘요. 솔루션이 뭔데요? 시장을 사라. 시장을 사라. 예. 시장의 움직임 자체를 사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그게 보통 인덱스 투자, 지수 투자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게 책에서 나오는 게 모든 주식을 소유해야 된다. 네, 인덱스 맞습니다. 펀드가 답이다라는 건데 정말 시장을 따르는 게 예. 가장 나은 투자법인가요? 가장 나은 투자법은 아니에요. 네. 근데 가장 나은 투자법을 우리가 못 하잖아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은 투자법이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오렌 버핏 네. 시나 이런 뭐 구루들, 투자의 구루들이 하는 투자법이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투자 구루들, 유명한 사람들을 따라 하려고 해요. 오렌 버핏 관련된 책만 뭐 수백 가지가 나와 있을 텐데 그렇죠. 그거 보고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아무도 따라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게 네. 오렌 버핏은 지금 전 세계 3위, 4위 하는 부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워렌 버핏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확률적으로. 네. 그리고 전 세계 수십 명의 이제 그 탑 클래스 부자 중에 네. 투자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워렌 버핏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사업가거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창업을 했거나 뭐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부자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네. 상위 부자들을 보면 네. 투자자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없어요. 사업가죠, 사업가. 그렇죠. 다 사업가죠. 네. 그래서 진짜 큰 돈을 벌고 싶으면 워렌 버핏처럼 투자할 게 아니라 사업을 해야 되는데 네. 많은 급여 생활자 분들이 사업할 생각은 별로 없거든요. 네. 왜냐면 망한다는 걸 너무 아, 많이 봐서. 너무 무서워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사업할 생각은 없는데 투자는 내가 그 작은 소액으로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네. 해서 뭔가 대박을 노려보는 거죠. 대박을 노리는데
이제 막상 그거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하지 않는. 네. 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죠. 책에서도 이제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인정받는 오마의 현인 워렌 버핏은 2017년 인덱스 펀드가 10년 동안 해치 펀드를 이길 거라며 100만 달러의 내기를 제안한 적이 있다. 해치 펀드 운영회사 프로테지 파트너스가 도전에 응수했고 그 결과 해치 펀드의 수익률은 연간 2.2%,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은 7.1%를 기록했다. 두 저자는 책에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선정한 보통주 500 종목의 주가 지수인 S&P 500과 액티브 펀드들의 실적을 약 2년간 추적한 결과도 제시한다. 20년간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강범위한 주식시장 인덱스 펀드의 3분의 2 이상이 적극적으로 운영되는 액티브 펀드를 지속적으로 능가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인즉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투자 전문가 집단들조차 시장을 이기는 건 어려운 일이며 마찬가지로 시장을 예측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네.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하지만 몇몇은 시장을 이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죠. 몇십억을 네. 벌었다, 몇백억을 번 무슨 대학교 교수님. 네, 슈퍼개미. 네, 슈퍼개미 네. 뭐 이렇게 굉장히 재밌는 그 별명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또 다른 이름을 붙이시더라고요. 물고기 이름 갖고 계신 분들. 보컬 김영준, 네네네. 그다음 뭐 슈퍼 K, 네. 그다음에 슈퍼개미, 예. 슈퍼개미 이세무사님 저 다 고정 게스트이신데.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은데 그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투자라는 건 항상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과연 확률적으로 내가 그분처럼 잘 벌 수 있는 게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럼 이제 그 워렌 버핏 얘기가 나와서 워렌 버핏 이야기를 잠깐 다시 해보면 네. 일단 시장을 사라는 것은 분산 투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특정 종목에 집중하지 마라.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집중 투자를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사실 큰 돈을 벌려면 집중 투자 해야 돼요. 해야죠. 예,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네. 올인이거든요. 네. 자기 모든 재산과 시간과 열정을 사업에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성공하면 대박 나고 실패하면 쪽박 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걸 하는데 워렌 버핏이 집중 투자하라고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워렌 버핏이 2008년도에 네. 그 모 경영대학원 강의를 갔을 때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네. 학생들이 분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버핏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자신감 넘치는 투자 전문가에게는 과감한 집중 투자를 권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는 철저한 분산 투자를 권합니다. 투자 전문가에게 분산 투자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1위 선택 종목이 있는데도 20위 선택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미친 짓입니다. 찰리와 나는 주로 5종목에 투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사람들이 이걸 이용을 해요. 버핏도 집중 투자 하라고 하지 않았냐. 네. 자, 그 전에 이제 질문해야 되는 게 자기 스스로한테 그럼 내가 투자 전문가 맞나? 거기 그 얘기는 넘어가고 네. 예, 보통 대부분이 99%가 네. 나머지 모든 사람이거든요. 그쵸. 예, 저도 나머지 모든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네.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그 투자 현황을 보면 네. 그 계좌를 직접 이제 예탁 결정을 해서 네.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 종목 투자하는 사람이 45%예요. 네 종목 이하로 가지고 있는 분이 82%, 80% 정도가 네. 네 종목 이하에 이게 집중 투자냐 이게 좀 퀘스천 마크인데 네. 몰빵 투자죠, 몰빵 투자. 버핏은 어떻게 했냐면 네. 버핏이 이제 2020년 4분기에 그 버크셔 워렌 버핏이 이제 운영하는 회사가 버크셔잖아요. 버크셔의 보고서를 보면 보유 종목이 53개예요. 그리고 상위 4개 종목 비중이 70%고 그 외에도 많은 종목을 갖고 있어요. 네. 버핏도 그런데 일반 투자자가 네. 감히 한두 종목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게 네. 과연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보통 보면 뭐 20% 3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죠. 기대하죠. 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버핏 수익률이 얼마냐면 네. 이 버핏의 수익률을 보는 가장 편한 방법이 이제 버크셔 주가를 보면 됩니다. 네. 버크셔는 배당도 안 하거든요. 네. 배당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왜요? 배당한다고 해서 너네가 그 돈 가지고 다시 투자해봐야 내가 하는 것보다 낫지 않잖아. 네, 그래서 배당을 안 해요. 이야. 근데 버크셔의 37년간 수익률을 보면 네. 누적으로 28,000%, 네. 연 17%. 그 당시에 미국 그 S&P 500 지수의 미국 주가 지수의 연 수익률 10%, 그러니까 7%를 초과 달성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더 장기의 데이터를 보면 이제 버핏의 4, 50년 연평균 수익률이 20%대거든요. 20% 초반.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버핏보다 관련 수익률을 더 낼 수 있다고 믿는 게
맞는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버핏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버핏은 초등학교 때부터 투자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항상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책에도 나오는데 네. 그래서 아까 몇몇의 전문가는 시장을 이기지 않았냐 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핏의 수익률만 딱 제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좀 놀라운 내용이 있어서 버핏의 최근 수익률, 네.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은 네. 시장 대비 연 2.3% 초과 수익을 냈어요. 2.3%. 예. 더 훨씬 높을 것 같은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 예. 근데 문제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그 이후의 10년, 그 최근 10년이죠. 시장보다 1.3% 매년 낮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더 수익이 나빠요. 네. S&P 500보다. 그래서 그 버핏조차도 최근 20년 동안 그렇게 좋은 수익을 내진 못했다. 그럼 20%의 수익이 언제 났냐? 옛날에. 옛날에 엄청 났습니다. 옛날에. 30%, 40%를 초과하는 수익을 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 20년 동안은 썩 그렇지 않아요. 데이터가 일단 그렇고. 네. 그래서 왜 그러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저도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고 버핏도 뭐 밝히진 않았고 가장 그럴듯한 이유는 운영자금이 너무 커져서 뭘 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함부로 뭘 할 수도 없고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자기가 조금만 투자해버리면 그 회사의 지분이 너무 많이 획득이 최대 되고, 주주. 예, 그리고 팔지도 못하고 네. 이런 어려움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그리고 그 버핏이 아내를 위해서 준비한 유언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재산의 90%는 S&P 500 인덱스에 투자해라. 그리고 나머지 10%는 미국 단기국채에 그냥 넣어놔라. 예, 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유언장을 언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예, 최근에 수익률을 보면 S&P 500이 더 높다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저 버핏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예, 네. 버핏 팬들 안티데일 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 버핏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다만 어쨌든 그냥 데이터가 그렇다. 실제 데이터가 그렇다라는 네네네. 거잖아요. 실제 책에서도 이제 물론 시장을 이긴 투자 전문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증시에서 승리 엔진이 계속될 확률은 동전 던지기에서 연속으로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앞면이 나올 확률이 50%를 넘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실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조사에 따르면 9년 동안 S&P 지수를 연속으로 이긴 14개 주식형 액티브 펀드 중에서 이듬해에도 또 시장을 이긴 펀드는 14개 중 1개밖에 없었다. 이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네.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아크라고 들어오셨어요? 아크 알죠. 네, 돈나무 누나. 여성 한 분이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아, 예, 돈나무 누나라고 네. 여기 이제 대표이자 CIO신데 네. 캐서린 우드인데 이제 앞에 약자 따서 캐시우드 네, 그래서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인데 2014년에 창립이 됐어요. 근데 이 아크가 이제 운용하는 네. ETF 펀드가 있어요. 미국에 ETF 펀드가 있는데 올 초에 올 상반기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국 투자한 금액 중에 글로벌 ETF 순유입액이 2위. 엄청난 금액이, 엄청난 자금이 여기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크K라고 아크의 이제 대표 ETF인데 최근 3개월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산 미국 주식 3위. 1위가 어디일 것 같으세요? 테슬라? 아, 정답입니다. 2위. 애플? 아, 맞습니다. 아. 근데 3위가 아크예요. 아크K. 예,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아크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냐면 네. 2020년에 탑10 수익률을 보인 ETF 중에 3개가 아크 거예요. 아. 예, 수익률이 얼마냐면 작년 한 해 185%. 85%. 예. 아크 W가 150%, 아크 K가 148%. 네. 엄청나죠. 1년 만에.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야, 이분은 찐이다. 아, 여기다. 이분이 또 뭐라고 했냐면 제2의 테슬라는 유전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앞에서도 제2의 버핏을 찾지 말아라.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 캐시우드 누나를 제2의 버핏이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다 돈을 넣겠죠. 그쵸, 그쵸. 저분이 잘 해줄 것 같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아크의 네.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봤거든요. 아, 직접 분석하신 건가요? 네네, 제가 직접 분석을 했는데 네. 2014년에 나왔기 때문에 연 단위로 한번 잘라봤어요. 네. 15, 16, 17, 18, 19, 20, 21년 이제 한 3개월 됐죠. 네. 이거 보면 15년, 16년, 18년, 19년은 QQQ랑 거의 똑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편차가 거의 없습니다. 진 적도 있고. 네. 근데 17년에 조금 잘했고요. 네. 문제는 작년에 대박이 났죠. QQQ보다 상대 성과가 100% 이상 났어요. 엄청 높네요. 예, QQQ도 많이 올랐는데 네. 얘 더 많이 올랐어요. 야. 근데 재밌는 건 올해 3개월 딱 지났잖아요. 네. 다시 QQQ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제 작년 수익률 보고 들어갔는데 중요한 건 내가 들어갔을 때부터 그 이후의 수익률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왜 최근에
수익률 많이 올라간 거에 관심을 갖냐면 이 최근성 편향 때문인데 네. 뭐 행동 경제학이나 신경 경제학에서 다 똑같이 얘기를 네. 해요.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편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크를 2016년부터 투자한 사람이 있으면 전 그분한테 네. 인정할 겁니다. 아, 성견 지명이 있다. 근데 대부분 후견 지명이죠. 후견 지명. 후견 지명. 예, 후견 지명. 아, 처음 들어본 말인데 너무 아, 예, 와닿네. 후견 지명 많이 씁니다. 힌사이트라고 해서 네. 지금 보니까 아크가 작년에 많이 냈으니까 여기 가야겠다. 어. 테슬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테슬라를 2015년에부터 들어갔다. 네. 그럼 인정합니다. 어. 아, 이거 진짜 전기차에 대한 뭔가 해박한 지식이 그쵸, 있거나 그쵸.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다라고 인정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격이 오른 다음에 네.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돈이 들어가요. 네. 지금 작년 하반기에 아크라든지 테슬라에 네. 들어가신 분들은 올해 조금 마음고생하고 마이너스죠. 계실 거예요. 예. 근데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상반기만 들어갔어도 그렇죠. 작년에 거의 한 800% 네네. 상승했으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투자자들이 투자를 시작할 때 네. 처음에 조금 넣어요. 네. 간 본다고. 음. 예,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넣어가지고 그게 한 100% 올랐잖아요. 네. 아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100% 오르면 200만 원이 되잖아요. 네.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아니고 음. 돈을 더 넣어요. 맞아. 예, 1000만 원 태웁니다. 1000만 원. 되는 거다. 예, 예금 탁 털어가지고 여기야? 예, 1000만 원 딱 태운 시점이 보통 언제냐면 11월, 12월이에요. 네. 그럼 올해 100만 원 넣었던 건 여전히 수익이 난 상태인데 1000만 원 넣었던 게 마이너스. 10%, 20%, 30% 마이너스가 나면 네. 이제 전체적으로 계좌가 마이너스로 돌아가죠. 네. 그럼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예.